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주말부터 장마 시작이라서 저는 비 오는 거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셔봤습니다. 장마가 예전처럼 내내 비 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장마의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전보다 좀 많은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총 10가지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들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의 테라폼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민수 아빠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서비스와 관련된 소식은 민수 아빠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서비스의 APM 도메인을 테라폼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OCI 테라폼 프로바이더에 추가됐다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OCI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은요, OC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능 분석을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보통 APM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APM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OCI 콘솔에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APM 도메인을 만들고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러면 APM 도메인은 관리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테라폼으로 APM 도메인을 생성 및 관리하는 기능이 테라폼 OCI 프로바이더에 추가됐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테라폼으로요, OK, 그리고 컴퓨터 인스턴스와 같은 자원을 배포하고요, 대상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APM 도메인을 생성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OCI 자원 배포에 대한 자동화와 편의성이 향상된 소식입니다. 추가로요, 이번에 OCI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경우에요, 테라폼 OCI 프로바이더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그런 절차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CI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면 해당 서비스를 생성, 시작, 정지, 삭제, 수정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REST API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OCI REST API가 만들어지면 언어별로 구성되어 있는 OCI SDK로 이 REST API를 호출하는 API가 만들어집니다. 테라폼 프로바이더는요, 고랭이라는 언어로 개발됐고요. 따라서 OCI 고랭 SDK에 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 이 기능을 호출하는 테라폼 프로바이더가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테라폼의 기증이 돼서 기능으로 완성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향후에도 OCI의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방식으로 테라폼 프로바이더의 기능이 업데이트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향후에도 계속 자동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도 민수 아빠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오라클 리눅스 클라우드 디벨로퍼 이미지와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OCI 컴퓨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지정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OCI는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개발자를 위한 개발 환경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도 있는데요. 그 이름이 오라클 클라우드 디벨로퍼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요, 개발자 환경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 개발자 지원 툴 등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이 이미지는 기존에 오라클 이미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플랫폼 이미지로 분류를 변경하고요. OCI의 모든 CPU 타입을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OCI의 모든 CPU 타입이 인텔, AMD, ARM CPU를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앰피어 A1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높은 가성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올웨이즈 프리로 앰피어 4코어가 지원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개발 환경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라클 리눅스 클라우드 디벨로퍼 이미지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요, 다음과 같은 언어와 개발 환경이 기본 설치가 됩니다. 추가로 여기 VNC 서버가 기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UI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UI를 통해서 이클립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관련 새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을 베어메탈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베어메탈입니다.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소식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데이터베이스 전용 인프라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데디케이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의 자율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프랙셔널 OCPU와 기가바이트 단위의 스토리지 할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데디케이트 온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커스터머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이번 출시로 고객은 OCPU를 소수점 단위인 0.1, 0.2, 0.9 이런 식으로 매우 작은 자원을 자율 데이터베이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존 테라바이트 단위의 스토리지 할당에서 최소 32기가 이상에서 기가바이트 단위로 스토리지를 중분 할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100개의 OCPU다. 그리고 147TB 스토리지가 있는 엑사데이터 쿼터렉 같은 경우에 OCPU의 개수에 맞는 최대 100개의 자율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쪼개질 수 있는 DB의 수가 최소 단위인 그 DB 하나당 OCPU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번에 프랙셔널 OCPU와 그리고 기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할당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최대 1000개의 자율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고요. 더 작은 자율 데이터베이스들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그 자율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사데이터 전용 머신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성능이 높은 만큼 사용 비용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고성능 DB에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 통합의 밀도가 매우 높은, 즉 많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이하의 작은 소수점 단위 OCPU를 할당하게 함으로써 아마도 좀 더 작은 업무도 매우 밀도 있게 넣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비중요 업무라든가 그냥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에 보는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화면이고요. 그 밑에 클릭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데디케이트 인프라스트럭처와 쉐어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데 본 피처가 데디케이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한정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테두리를 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configure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보시면요. OCPU 카운트를 이제 0.1부터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1로 시작이 되어 있고 얘를 이제 밑으로 누르게 되면 0.9, 0.8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가 맨 마지막에 이 0.1까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리고 지금 쉐어드 타입의 경우에는 이제 테라 단위로다가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32GB 기본 사이즈를 크기로 해서 최대 사이즈 131테라 밑에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31테라까지 이 스토리지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들로 구현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든가 클로닝,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데이터와 가드와 같은 모든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최소한의 OCPU랑 스토리지 할당으로 DR 장애 조치라든가 그다음 뭐 같은 프로덕션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유의를 하실 점 세 가지를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OCPU 할당은 1 이하의 경우에 프랙셔널 OCPU 할당이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9, 0.8 이런 소수점 할당은
1보다 밑에 그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인스턴스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이상으로 1.5라든가 뭐 2.6, 3.8 이렇게 소수점으로 1 이상의 할당에도 이 프랙셔널 OCPU가 적용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소수로 이렇게 쪼개진 OCPU처럼 메모리 자원의 할당도 같은 비율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0.3 OCPU를 인스턴스에 할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1 OCPU 자원을 가진 인스턴스에 30%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매우 당연한 그러한 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인프라인 쉐어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아직 그대로 정수 단위의 OCPU 할당과 테라바이트 단위의 스토리지 할당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해당 할당에도 또 변경이 생긴다면 저희가 새로운 소식으로 아마 다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디케이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스케일 업다운을 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마찬가지로 1 이하의 그 소수점 할당 부분이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추가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베어메탈 관련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OCI의 네트워크 보안 그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곰돌이 님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노드 풀의 워커 노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시큐리티 룰을 지정할 때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지정하여 로드 밸런서 타입의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클러스터에 배포될 때 OK가 생성하는 OCI 로드 밸런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네트워크에서는 가상 방화벽을 이용하는 두 가지 시큐리티 룰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시큐리티 리스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소개되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줄여서 NSG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시큐리티 리스트의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가 익숙해져서 대부분이 이것을 사용하는 데 반해서 NSG는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이 권장하는 방법은 시큐리티 리스트보다는 NSG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인그레스와 이그레스라고 해서 유입되는 트래픽과 송출되는 트래픽에 대한 포트를 지정하는 방식 그 자체는 동일합니다만 시큐리티 리스트의 경우에는 서브넷에 연결되는 데 반해서 NSG는 리소스의 V닉에 연결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시큐리티 리스트가 바인딩된 하나의 서브넷에 그 안에 있는 배치되는 인스턴스 모두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NSG의 경우에는 동일한 서브넷 내에 배치된 두 인스턴스는 각각의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플리케이션마다 사용되는 포트는 각각 다르고 이것을 서브넷 규칙 내에서 묶어두게 되면 두 가지의 복잡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서브넷 내에서 여러 서비스가 혼재할 경우인데요. 필요 이상으로 열어야 될 포트가 많아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마다 각각 서브넷을 분리하자면 서브넷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3티어 구조의 예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서브넷이 존재하고 세 개의 NSG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리스트는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22번 포트만 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퍼블릭 로드 밸런스가 위치한 웹 티어의 서브넷은 웹 NSG라고 하는 이름의 외부를 향해서 9000번 포트가 리슨되도록 규칙 적용되어 있고요. 나가는 포트는 애플리케이션 티어에 지정된 앱 NSG로 향하고 포트는 3000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티어의 리소스는 수신을 3000번으로 송신을
3336번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B티어는 3336만을 리스너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두 서브넷에 지정된 시큐리티 리스트는 단지 22번만 허용되어 있는데 NSG의 규칙이 함께 적용되어서 보다 안전하고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시큐리티 리스트와 NSG는 둘 다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리스트에는 공통된 최소한의 포트만을 활성화하고 NSG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포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개되는 쿠버네티스에 적용된 NSG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의 시큐리티 리스트만 적용됐을 때는 쿠버네티스 노드 풀에 워커 노드를 위한 전용의 서브넷이 있고 DB티어를 위한 별도의 서브넷과 보안 규칙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NSG가 적용되면 별도의 추가 서브넷으로 분리하고 규칙을 새로 생성할 필요 없이 액세스 제어를 더 세분화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처음 설명에서 설명되었던 로드 밸런서 관련 내용을 끝으로 소개드리면요. 로드 밸런스 타입의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클러스터에 배포될 때 OK가 생성하는 OCI 로드 밸런스에 대한 액세스를 NSG를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로드 밸런스 서비스를 정의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의 스펙 섹션에 로드 밸런스 IP라는 속성을 추가하는 것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요. 동일한 방식으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NSG의 OCID를 지정하면 로드 밸런스에서도 NSG에 정의된 보안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NSG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6번째 데브옵스 서비스 관련 소식 같습니다. 민수 아빠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OCI DevOps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동안 OCI에서는요. 그 CI/CD 기능에 대한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전에 스타트업인 웨커를 인수해서요. 웨커 서비스를 CI/CD 서비스로 제공해 왔지만은요. 그 이후에 OCI의 통합이 좀 지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DevOps 서비스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엔드투엔드 CI/CD 기능을 표방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OCI DevOps를 이용하면은요, 앞으로 깃과 같은 그런 SCM의 소스 코드를 저장하면은요, 이미지가 빌드되고 개발 테스트, 그 다음에 스테이징 서버로의 배포, 그리고 시스템 확인 후에 운영 환경으로의 배포 같은 완전한 형태의 CI/CD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OCI DevOps는요, 현재 기능 공개를 페이지 1과 페이지 2 두 단계로 나눠서 공개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그 기능은 페이지 1에 해당합니다. 페이지 1은요, Continuous Delivery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DevOps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컴퓨트 인스턴스와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OKE 펑션에 그 배포할 수가 있고요. 이 배포 과정에서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그리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포 전략으로 카나리, 블루그린 그리고 롤링 배포를 설정할 수 있겠고요. 장애 시에 배포된 결과를 롤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 기능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요. 배포 파이프라인을 디자인하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 배포 단위에 있는 파이프라인은요. 별도의 로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vOps는요, 향후에 페이즈 2에 해당하는 기능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페이즈 2에는요, 깃과 같은 SCM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ID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페이즈 2가 오픈이 되면은요, 클라우드 ID와 깃, 그리고 아티팩트 레파지토리에 대한 이벤트가 완전히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유기적인 통합 프로세스를 디자인할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완전한 형태의 CI/CD 서비스와 배포 기능이 제공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7번째 소식은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 새로운 릴리즈 내용이네요. 앞선 6번째에 이어서 민수 아빠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데이터 카탈로그의 새로운 기능 5가지가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데이터 카탈로그로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카탈로그는요,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지 카프카 그리고 하둡이라는 HDFS, 하이브 그리고 NoSQL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저장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요. 데이터의 위치, 데이터의 구성, 컬럼 수, 각 컬럼에 대한 타입과 이름과 같은 여러 가지 메타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서비스가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현재 클라우드에서는요, 데이터 양과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관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플랫폼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가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카탈로그의 기본 기능은요, 총 5가지고요. 이 중에서 4가지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OCI 데이터 플로우라는 스팍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메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엔티티의 메타 정보를 엑셀로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메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외부로 이관시키거나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적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고요. 그리고 카프카 데이터 소스와 RDMS를 접근할 때요. SSL 접근 설정이 추가되는 그런 보안과 관련된 기능이 추가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8번째, 9번째 2가지 소식은 곰돌이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곰돌입니다. 이번 소식은요, OCI 콘솔 홈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내용도 직접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콘솔 홈페이지에서 퀵 액션 패널은 이제 런치 리소스라고 합니다. 기능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전면에 배치되는 콘솔 화면에 퀵 액션이라고 해서 인스턴스 생성부터 VCN, 로드 밸런서 또는 ADB와 같은 자주 사용되는 리소스의 생성을 위저드 방식으로 아주 쉽게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퀵 액션에서 런치 리소스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바뀌면서 리소스 쿼리 기능이 이 섹션에 함께 통합이 되었습니다. 리소스 종류별로 또는 전체 리소스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밖에 이름이 바뀐 것 외에는 기능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퀵 스타트 섹션이 콘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퀵 액션, 퀵 스타트, 이 퀵이라는 이름의 중복성 때문에 아마 바뀐 게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 콘솔 홈페이지에는 OCI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해서 배우면서 실제 솔루션을 런치하고 시도할 수 있는 퀵 스타트 섹션이 있습니다. 퀵 스타트는 테넌시의 리소스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 콘솔 홈페이지에 완전한 솔루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콘솔은 사용자가 OCI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첫 번째 관문이고 경험이죠. 로그인의 첫 번째 관문인 이 콘솔에서 다양한 사용자 경험과 보다 친숙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들을 입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이름이 바뀐 런치 리소스의 경우에는 OCI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서 VCN이나 로드 밸런서 또는 인스턴스 등을 아주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별 리소스에 관한 것이고 솔루션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퀵 스타트는 보다 솔루션으로서 특정 스택을 빠르게 배포해서 사용자가 유사한 형태의 솔루션을 평가하거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퀵스타트의 배포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그 자체를 솔루션의 시작점으로 사용하거나 샌드박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첫 번째 배치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로그인 화면까지 버튼 2~3번에 어드민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한 6~7분 사이에 바로 생성이 완료되고 워드프레스 로그인 화면을 바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퀵스타트는 OCI의 관련 테라폼 서비스인
리소스 매니저를 사용하고요. 테라폼 자동화는 구성 요소를 관리하여 애플리케이션 및 배포를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스택으로 패키징 되죠. 또한 리소스를 사용해서 퀵스타트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단계를 적용하고 쉽고 일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형태로 자체 스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콘솔 외부에는 갖가지 요구사항에 맞는 구성이나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표준 구성을 참조할 만한 그런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히 사용되는 것들을 이 콘솔 안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편된 거죠. 이번 첫 번째 게시에는 워드프레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스, 젠킨스 CI/CD 파이프라인을 비롯해서 비교적 친숙한 솔루션들을 배치를 했고요. 이어서 여러 피드백과 트렌드를 따라서 적절한 솔루션이 전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OCI 콘솔 홈페이지에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브라질 사랑은 오라클이라고 또 이제 브라질 소식이네요. 짧게 베어메탈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짧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어베일러블하다는 내용인데요. 브라질 남동부 비네드 리전은 요새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곰돌스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해드린 MySQL 데이터 서비스, MDS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래 이렇게 브라질에 새로운 리전이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해당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뉴스가 또 새 리전이 생길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MDS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예전에 곰돌스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전 곰돌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소식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브라질의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마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라고 하죠. 그 다음 한 주 비 소식이 참 많습니다. 그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장마철에 비 오는 창가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여유 즐기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스는 장마에도 업데이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1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인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